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등 플랫폼 사업자들을 겨냥해서 반독점 규제 지침을 밝히며 기업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캠프에서도 집권 후 거대 정보기술, IT 기업 규제를 손볼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김도효 박사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어제 11월 11일 광군제였습니다. 사실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요, 역대 최대인 83조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홍콩 증시에서 주가는 거의 10%가량 빠졌습니다. 이게 중국 기업에서 추진하려는 규제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마법의 알리바바의 마법이 풀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국제 금융시장의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 알리바바라는 회사, 그러니까 세계 제1의 인터넷 상거래 회사죠. 이 회사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어저께 광군제에서 80조 이상을 팔았지만은 팔아봤자 거기서 나오는 이유는 지금 대대적인 세일이기 때문에 1%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어저께 이 뉴욕 증시를 비롯한 홍콩 증시 등에서 알리바바 주가 하락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걸 이제 시가총액 감소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려 70조 원이 넘어간다고요. 알리바바의 주식 가치 70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알리바바가 도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까지 정폭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 바로 중국 당국의 이 IT 기업 독점을 깨야 되겠다라는 독점 금지법이 나왔고, 또 어제는 독점 금지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처벌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를 비롯한 많은 중국 기업들이 공중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해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독점을 규제한다는 건데 어떻게 독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 보면 알리바바의 예를 들면 인터넷 거래 상가의 약 한 85%, 90% 알리바바 및 알리바바 계열사를 통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아니면 제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리바바는 마음대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또 입점 업체한테 부리는 행포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좀 귀여우면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건전한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알리바바에 잘 보이는 회사들만 살아남고, 그러지 않은 실력 있고 막 커가는 회사들은 이 독점 속에서 죽어간다. 이것이 이제 중국 당국의 걱정인데요.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 검색 시장이라든지 또는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서는 이 SNS 시장에서는 그 텐센트가 틱톡을 가지고 지금 중국을 장악하고 있죠. 또 검색 시장에서는 바이두가 장악하고 있죠. 결국 중국에서는 한 대여섯 개, 몇 개 회사들이 모든 이 IT 분야를 장악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버틀넥에 빠졌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마법이 풀렸다라고까지 표현해 주신 게, 사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은 중국 당국의 묵인하에 규모를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규제에 나서는 그 속내가 진짜 무엇인지.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자, 유럽을 따라잡자 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로지 양적 팽창, 그리고 다른 나라와에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IT 기업의 수준이 이제는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서 세계 정상급으로, 또는 어떤 경우에는 미국과 경쟁을 하거나 더 앞선 기술을 선보이게 되면서 이 독점 기술들이 중국 정부의 정통성을 위협하거나 중국 정부의 권위를 위협할 수준이 됐다. 최근에 알리바바 이 마윈 회장이 그 자회사인 엔트그룹에 상장을 할 때 중국 당국이 금융적인 면에서 몇 가지 간섭을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중국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중국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일개 기업인이 공산당을 향해서, 중국 국가를 향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중국 사회에 아주 판을 뒤엎는 얘기였는데, 이 대목 나왔을 때 중국 금융당국에서는 바로 마윈을 소환했고, 엔터그룹 상장 과정 거의 다 절차를 다 밟은 그 돈도 다 돌려주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동안에도 중국 정부에서는 이 독점 기업 때문에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 또는 그 서민들 경제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윈의 도발이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규제 독점의 칼을 더 빨리 더 강도 높게 쓰게 한 하나의 그 돌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반독점 규제가 시행이 되면 중국에 한해서 그 얘기하신 어떤 건전한 경제 성장이 가능한 건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독점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특히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미국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그 아주 좋지 않은 일도 많았지만은 경제를 크게 키울 수 있었고 세계 제1의 경제를 갖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는 독점을 때려잡는 독점 금지법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1980년부터 미국은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예를 들면 스탠다드 오일이라든지 조금 크면 시장에 독점 기미만 있으면 다 그것을 퇴치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양 사회에서도 보면 시장농단이라 우리 최순실 시장농단을 얘기하지만 시장농단이라는 게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것이 동양 사회에서도 독점이 되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그 선배들의 선현들이 많은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 소득 분배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기업들을 좀 갈라야 되니까 독점을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런 IT 공룡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에 나설 거다라는 관측은 많았었는데 지금 캠프 한 관계자가 페이스북이 민주주의 구조를 찢어버리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떤 그 맥락입니까? 그래서 요즘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 바이든의 IT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에 대한 공포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바이든 캠프의 고위 관계자가 페이스북을 진행했지만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구글, 넷플릭스, 특히 아마존 이런 IT 공룡 기업들 때문에 건전한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중소기업이 사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래서 민주당 정부는 아예 공약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 재벌들을 분산 또는 해체하겠다라는 공약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정책에 나왔을 때는 미국의 공룡 재벌들의 경우에도 큰 판도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 관련해서 얘기한 거는 아마도 그 선거 관련된 가짜 뉴스, 바이든 캠프 측에 좀 불리한 뉴스들을 좀 정제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페이스북이 엉터리 뉴스, 가짜 뉴스를 그대로 살려두거나 아니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했다 이런 편파 지원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보다는요.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사회의 여론이 페이스북 한 곳에 있으면 좌지우지된다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놔도 그 제품의 우수성이 선전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독점을 깨야 된다. 특히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도 그 게임 업체들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구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통행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핏 보면 그 거대한 기업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과 경제의 기반, 생태계를 박멸시켜서 큰 해악을 끼친다라는 그런 인식이 경제학계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하고 미국 그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중심으로 반독점법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과거에 미국 기업이 분할된 사례, 뭐 스탠더드 오일 얘기는 아까 해주셨고 또 어떤 데가 있나요? 예,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분할되기 시작한 것은요. 189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경제 공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시로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국민들이 피폐한 상황에 빠지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독점 기업 때문이다. 그래서 독점 기업으로 모든 자금이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균형 성장이 무너졌다. 이래서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셔만법이라고 나와서 바로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로 우리 알려진 세계 제1의 갑부 이 회사를 40몇 개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요즘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엑슨 모빌이라든지 많은 정유회사들이 이때 스탠포드의 그
이 록펠러 개인 회사였는데 다 잘라져 나온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담배 회사, 아메리칸 토바코 회사들이 네. 다 잘라져 나왔고요.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 때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방송국, 민간 방송국 꼽아라면 두 개가 있습니다. MBC하고 ABC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도 원래 한 방송국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루스벨트 대통령이 독점에 폐해가 있다 해서 강제로 잘라서 MBC와 ABC로 체제가 분할이 되게 된 것입니다. AT&T는요? 저기 나와 있는. AT&T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전화통신 회사들이 AT&T 하나가 다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전역의 전화회사들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벨, 어틀랜틱 이런 회사로 전부 분할이 됐고요.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을 썼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다 분할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이 정권도 하고 보험도 하고 모든 금융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행은 은행대로, 정권은 정권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완전히 경계의 선을 놔는 것도 그것을 스티갈-리발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경제 공황을 극복하는 방식으로도 독점을 강화시켰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 상황,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민들 경제가 일어나야 되고 경제의 저변이 확대가 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취임 후에 본격적으로 거대 재벌들에 대한 독점에 대해서 공격적인 해체 작업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여파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뭐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이라든지 그런 손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네, 우리나라도 이 IT 공룡기업들의 독점이 미국이나 중국 못지않게 지금 심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IT 대기업을 좀 비판을 한다든지 이러면 마치 시장 경제에 반한다 이런 욕을 들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조성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인지해서 대책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